가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세금 말고 또 있죠. 뭐죠? 건강보험. 네, 건강보험료입니다. 오늘은 그 건강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. 자, 말씀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인지 많은 고객님들이 이자 관련해서 우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자 2천만 원이거든요. 요 이자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저희 흔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그래가지고 네. 내가 원래 이자를 받을 때 그냥 은행에서 원래 15.4%만 내고 끝내는데 2천만 원이 넘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되거든요. 이러면서 세금도 더 내야 된다. 건강보험도 더 내야 돼서 나는 2천이 넘으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세요. 오늘 한번 케이스별로 2천이 넘었을 때 세금이랑 건강보험이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우선 크게 두 가지죠. 아까처럼 세금이랑 건강보험인데 요거는 한번 기억해 주세요. 세금은 정률이라고 해야 되나요? 소득이 많은 만큼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고요. 건강보험은 약간 정액 개념이에요. 그냥 번 거에 몇 프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우선 세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저희 직장인 급여 8천만 원 그냥 가정해봤는데 급여가 한 8천만 원이면 세율이 뭐 15.4% 아니 16.5%인 분도 있는데 보통 한 26.4% 정도가 돼요.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한 26.4%의 세율이 적용받는데 이자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15.4%로 끝나고 2천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26.4%로 보시면 그렇죠. 돼요. 원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전액 다 종합과세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예로 이자가 3천만 원 발생했다라고 친다면 2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그냥 15.4% 보시면 되고 초과한 1천만 원만 26.4%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냥 산식상 계산 구조상 그렇게 적용되는데 이걸 다시 얘기해 보면 저희가 이자를 1년 동안 3천만 원 받아요. 그러면 우선 15.4%를 은행에서 원천징수라는 개념으로 세금을 떼고 주거든요. 그러면 저희는 2천이 넘으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 아까 연봉 8천이랑 이자 3천을 합치게 됩니다. 이랬을 때 2천까지는 괜찮고 초과한 1천만 원만 26.4와 15.4인 9.9%를 더 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천만 원에 9.9%면 99만 원이거든요. 즉 3천만 원에 15.4%는 이미 됐고 99만 원만 추가로 5월 달에 더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소득은 여기 표처럼 2천만 원 이하면 15.4,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 추가로 더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볼 게 또 이제 건강보험이 있어요. 그렇죠. 건강보험은 원래 직장인의 경우 약 8%, 정확히는 8%는 아니에요. 원래 건강보험이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게 들어가니까 7.09%의 장기요양보험료가 7.09에 12.81 그렇죠.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계산해보면 약 7.998 네. 정도가 돼서 그냥 흔히 8%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달에 월 300을 받으면 300만 원의 8%를 저희 사장님이 4% 내고 제가 그렇죠. 4%를 내요. 반반 내는데 제가 이자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것도 8% 건강보험을 내야겠죠. 근데 이건 회사에서 알 수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저희 집으로 날려보내요. 급여 외 다른 소득은. 근데 모든 소득을 다 부과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2천만 원까지는 부과 안 해요. 다시 얘기해서 급여를 제외한 다른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이 부과 안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%가 저희 집으로 날라온다라고 보면 돼요. 그렇죠. 또 직장가입자의 좋은 점은 재산에 대해서 전혀 그렇죠. 고려하지 않는다. 네, 반영되지 하는 것도 않고, 있죠. 네, 재산도 반영 안 되고 그냥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공짜, 네. 초과한 금액의 8%만 더 내면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연봉 8천의 건강보험은 이미 회사에 냈고 초과 이자 소득 3천만 원 중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8% 80만 원을 1년 동안 이것도 쪼개내면 한 달에 한 6만 얼마 정도 되고 이것도 바로 내실 필요도 없고요. 23년도에 이자가 3천만 원 발생했다 치면 24년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이 80만 원을 쪼개서 6만 6천 원씩 쪼개가지고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소득에 대한 것도 조금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. 도대체 언제부터 부과냐? 그러니까 그쵸. 우리가 맞아요. 보통 23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득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걸 그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렇죠. 그 소득세 신고한 걸 국세청이 한번 데이터 전산화 시켜서 건보공단에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보내고 그렇죠. 그래서 그걸 다시
점수화시켜서 부과하는 게 11월부터다. 네. 그래서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새롭게 부과된다.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1년 정도 늦는다 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 이제 직장을 다녔던 직장 가입자의 경우고, 이번에는 사업을 하는 지역 가입자를 한번 볼게요. 네.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이외의 사람들을 지역 가입자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아까처럼 직장 다니지 않은 뭐 일반적인 사업하는 사람들, 인분인들인데, 이 사람이 금융소득 3천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치면 세금은 아까랑 똑같아요. 그렇죠. 내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랑 금융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낼 거고, 역시나 2천을 초과한 금액만 추가로 뭐 9.9%든 그 이상을 세금을 내면 되는데, 건강보험은 좀 달라요. 아까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다른 소득이 2천을 초과하면 초과액만 부과했지만, 이미 지역가입자라는 분들은 뭐냐면 건강보험을 이미 집으로 내고 계세요. 그렇죠.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, 뭐 아파트, 뭐 상가, 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. 예금에 원금은 포함되지는 않아요. 하지만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. 내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반영하는데, 아까 이 사업소득에다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합쳐요. 근데 얘는 조금 달라요. 아까 직장가입자는 2천을 초과한 금액인데 얘는 1,000만 원까지는 빵으로 보는데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다 봐요. 즉 사업소득 8천에 이자소득 3천만 원이 발생했으면 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의 8%를 건강보험을 낸다라고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좀 직장인은 아까처럼 3천만 원이지만 2천을 초과한 1,000만 원만의 8%지만 이분은 3천만 원 전액의 8%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1,000만 원이 안 넘으면 아예 부과가 안 예, 그것도 되지만 괜찮아요. 넘으면 전액에 전액. 대해서 초과가 아니라 예, 예. 그렇게 부과가 된다.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. 그러니까 원칙은 전액 다인데 네. 1,000만 원 이하까지는 빵으로 봐줄게 이고, 직장가입자는 2천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거래보험료가 부과된다라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. 자, 이제는 또 소득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. 그렇죠. 아까 직장이나 뭐 사업하시는 말고 소득이 없는 분은 우선 세금 먼저 말씀드리면, 이자가 2천을 넘더라도 추가로 세금이 안 나오세요. 약 한 8,190만 원까지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더 낼 건 없어요. 다들 그러세요. 아니 8,190이면 세율이 적어도 뭐 24% 구간인데 왜 더 안 내냐고 하시는데, 저희 아까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전액 다 종합과세이긴 하지만 산식상 2천을 초과한 금액만 금융소득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받고요. 네네. 여기서 뭐 8천을 가정하면 2천을 초과한 게 6천이죠. 근데 6천만 원만 되더라도 세율표로 보면 24% 구간이에요. 하지만 6천이 전부 24% 적용되는 게 아니라 1,400만 원까지는 6% 하고, 그렇죠. 1,400과 5천 사이인 3,400만 원 15%, 그리고 5천과 6천 사이 1,000만 원만 24% 하다 보니 평균 치면 그게 딱 14%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8천만 원까지는 2천이 넘어도 세금이 추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세금 걱정은 없으세요. 근데 문제는 건강보험이죠. 근데 이 건강보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. 배우자나 세대주가 이미 지역가입자여서 나도 이미 지역가입자의 세대 원인분도 계시고요. 아니면 나는 소득이 없어서 내 배우자나 내 자녀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분도 있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세요. 근데 차이는 뭐냐면, 피부양자는 저는 무임승차라 말하거든요. 보험료를 안 내요. 네. 제가 직장을 다니면 제 월급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내고, 제 피부양자가 5명이건 10명이건 제 보험료에 영향을 안 미쳐요. 근데 제가 지역가입자인데 저희 가족들은 저희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거든요. 가입자는 나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고지서에 한 장의 보험료가 책정이 돼요. 즉, 내 남편이 지역가입자여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부인이 나는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보험료에 반영이거든요. 즉, 나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인 상태에 이자가 1,000만 원이 넘는다 라고 하면, 1,000만 원이든 2,000만 원이 넘으면 나 혼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세대주가 내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하는 꼴이에요. 피부양자는 좀 다르거든요.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안 내다가
일정 금액이 초과되면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보험료를 갑자기 안 내다가 내셔야 돼요. 이 두 가지를 많이 혼돈하셔가지고 나는 안 돼, 나는 2천만 원 넣으면 별도의 보험료 건강보험이 엄청 늘어나 라고 하시는데, 아까처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냐에 따라 구분이 좀 달라지는데, 이 차이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집으로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라오시는 분들은 내가 소득이 없더라도 이미 지역가입자일 확률이 높아요. 그러면 어떻게? 소득이 없는 내가 이자가 1,000만 원 이하까지는 빵으로 본다고 그랬죠, 지역가입자. 근데 내가 1,000만 원이 넘으면 전액 다 내 배우자, 아까 세대주인 사람의 소득과 합쳐서 건강보험을 책정하게 돼요. 그래서 나는 소득이 없고 2,000만 원 이상 되면 건강보험이 폭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1,000만 원만 넘었으면 이미 건강보험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고요. 2,000만 원이든 3,000만 원이든 전액 다 보험료가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내던 보험료가 증가된다.